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도의 수학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굴 수학 내용 중에서 앞으로 자주 쓰이는 내용,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하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오늘은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다음 영상에서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이동인데요. 평행이동은 점하고 도형이 부호가 반대인 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봐보시면요. 도형의 방정식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x-a가 들어가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여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던 점을 제가 P, Q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P, Q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식은 얘가 되겠죠? 근데 얘를 한 칸 X축으로 이동을 시키면 P 플러스 1, Q가 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얘를 어디에 대입하면 성립하냐, 얘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X가 1이 커졌으니까 오히려 커진 1을 다시 상쇄해 주려면 P 플러스 1을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되면서 얘가 다시 P로 바뀌죠. 그거를 여기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x가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다시 없애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식은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거고요.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점이나 도형이나 이제 똑같기 때문에 딱히 헷갈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을 할 때 x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 x가 여기 있는 거 통째로가 x인지 x만 부호를 바꾸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거를 왜 헷갈려 하는지를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기호가 이제 fx, y가 되게 p, x, y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점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뭐랑 비슷하냐면 fx 있죠?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 얘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는 2x다 라고 만약에 했으면은 x 대신에 x-1을 대입했으면 여기에 x-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x 빼기 2가 되고, 만약에 x에다가 이렇게 대입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빼기 2를 여기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빼기 2가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꼬랑지는 마이너스 1로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안 바뀌고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죠.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x만 바꾸는 건지 마이너스 1까지 같이 바꾸는 건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를 이동하시면 x 대신에 x-1을 이렇게 넣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y축 대칭을 해라 라고 하면 여기선 헷갈려도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y축 대칭 이동이면, 자, 여기 x만 마이너스 x로 바꿀 건가요? x 빼기 1을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이실 건가요? 라고 하면은 이때는 안 헷갈리고 x만 부호를 바꾸시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x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빼기 1,
y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x만 부호가 바뀌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개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칭에 관련된 것과 그 대칭 아닌 것들도 좀 섞여 있는데, 자, 이거를 식을 보고 의미를 좀 알고 성질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앞으로 고2 때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실 텐데,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문제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2개 이상 나오면 2개가 평행이동 관계인지 대칭이동 관계인지 아니면은 역함수 관계인지 이런 거를 한 번쯤 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면 하나의 함수, 주인공의 함수 1개고요. 7번부터 8번까지는 주인공의 함수 2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똑같이 대칭이라고 해도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가 스스로가 대칭인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면 이렇게 대칭적이죠. 7, 8, 9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새로운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2개가 서로 대칭이라는 거고,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1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조금 엄밀하게 안 써놓은 게 칸이 부족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이게 뭐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원래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다 붙어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이야기 해볼게요. 1번은 이거를 만족하는 p 중에 가장 작은 양수 p라고 원래 조건이 써져 있어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p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식을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요. fx는 fx 플러스 1을 만족한다. 그러면 주기가 2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0에서 2까지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라는 거를 식을 통해서 읽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 딱히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단처럼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다는 건데, 그게 fx랑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fx-2 플러스 1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요. 그때 그래프가 또는 식이 전부 다 주어져 있진 않은데 0부터 2까지는 식이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0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봉오리처럼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2칸 옮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한 칸 옮기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계단처럼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함수, 4번은 기함수 이야기고요.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교과서에 없는 단어인데, 우함수는 y축의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뭐 우함수는 어떤 게 있겠어요? y는 ax제곱 같은 게 될 거고, 짝수차만 있는 다항함수들 다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실 코사인 삼각함수예요. 코사인 x 그런 게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기함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함수 되겠죠. 유리함수가 기함수가 될 거고, 홀수 차항만 있는 다항함수 다 될 거고, 고2 때 배우실 삼각함수의 사인 그리고 탄젠트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 성질들은 우함수끼리 곱하면 우함수, 기함수끼리 곱하면 기함수, 그리고 제가 빠뜨리고 안 썼는데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자, 2학년 때 수투에서 미분 적분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함수랑 기함수가 미분이나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성질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영상은 아무래도 고일 내용 복습이다 보니까 이제 미분적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번하고 5, 6번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라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5번은 x는 a에 대한 대칭, 6번은 a, b 점대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3번, 5번. 3번이 우함수고요. 5번이 x는 a 대칭인데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x는 a고 그래프 한 개 자체가 이렇게 대칭이라면 여기 a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를 a 플러스 x라고 한다면 여기는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함수 fx다 라고 했으니까 fx에다가 얘를 대입하든 얘를 대입하든 이 함수 값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a가 0이 돼버리면은 x는 0이 그냥 y축이 돼서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생겨 있다, 이거를 만족한다 라는 거를 함수식을 통해서 아시게 된다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시면은 a 빼기 x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fx랑 f2a-x가 같다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6번. 자, 기함수랑 점대칭을 생각해 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점 기준으로 한쪽을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얘를 돌리면 얘가 된다 라는 거고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여기 아무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대칭시키면, 점대칭을 시키면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의 중점이 a, b가 된다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얘 x좌표를 a 플러스 x라고 하면 얘 x좌표가 a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오죠. 근데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중점이 a, b니까 함수값의 평균이 b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f a 빼기 x랑 f a 더하기 x가 나오는데 그걸 더해서 평균 내면 b가 나오는 거니까 2를 넘겨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면은 a, b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a, b 대칭이구나.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a 빼기 x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식이 바뀌는데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주인공이 이제 두 개인데요. 7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얘랑 똑같은데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통째로 f가 아니고 이게 이제 f고 그 다음에 이게 g라고 하면은 f랑 g가 x는 a의 대칭이니까 f에다가 a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랑 g에다가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똑같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g를 어떻게 할 수, g가 f 2a 빼기 x가 된다. x에다가 a 빼기 x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y를 g로 보시면 돼요. 이 gx가 f 2a 빼기 x다 라고 하면 g랑 f가 x는 a의 대칭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그냥 g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g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g로 바꿨다고 하면 식이 이게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f랑 이 함수, 그러니까 g가 a, b의 대칭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 어떻게 써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중요하게 이 성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나왔던 문제들 조금씩 변형한 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그것까지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